네, 계속해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대칭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입니다. 불정역 해서 답 4번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영상분은 3상 공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6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계전기 회로와 동일한 동작을 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얘 두 개는 어떻게 돼요? A와 and B바죠. B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바 and B죠. 그것이 O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X는 A and B바 O와 A바 and B 뭐다? 둘 중에 하나의 출력이 1일 때 1이 된다. 그래서 A 익스클루시브 O와 B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와 익스클루시브에서 EXO와 회로가 됩니다. 네. 6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2옴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하는데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등과 회로를 그리기도 뭐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 할만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넘기는 100점 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는 빵점 방정 문제가 아니고 100점 방정 문제라고 보시고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 닿는 데까지만 따라와 보세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2옴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전류가 이 전류입니다. 이 전류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KVL을 적용해야 돼요. KVL을 적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2암페어가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2암페어가 들어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 하고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I2겠죠. 얘가 I2입니다. I1이죠. I1이고 얘가 I2예요. I2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이 전류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죠. 그래서 얘 플러스 얘가 I1이니까 이 전류는 I1 마이너스 2암페어가 될 겁니다. I1 마이너스 2암페어.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I2 마이너스 2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암페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2암페어가 나가고 이렇게 2암페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합니다. I2.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1-2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2예요. 이때 KVL을 적용시킵니다. KVL 뭐요? 전체 폐루프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압과 소비되는 전압은 같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먼저 루프 1에 의해서 이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요? I1이고 1옴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I1.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얘는 보세요. 얘는 우리가 1옴의 전압은 일종의 소비하는 전압이죠. 소비되는 전압인데 얘가 지금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입니다. 얘는 이런 방향으로 전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급하는 전압이죠. 얘는 소비하는 전압이고 얘도 소비하는 전압이 얘는 공급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 1V는
마이너스 1V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전류가 보세요. 이렇게 I1이 흐르고 이렇게 I2가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옴 곱하기 I1, I2 두 개 전류가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1옴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루프 1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 걸린 전압은 2분의 1옴 곱하기 여기 흐른 전류 뭐라 그랬어? I1 마이너스 2A 그랬죠. I1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서 이것 네. 새 전압을 KVL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I1이죠. I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 마이너스 2가 되고 I1은 1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하니까 2분의 5 I1 여기에 마이너스 I2 여기에 마이너스 I2 하니까 마이너스 I2 그래서 KVL 적용시키면 루프 1에 의해서 2분의 5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루프 2 볼게요. 루프 2 루프 2는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I2 기준이니까 루프 2 기준이니까 1 곱하기 I2 기준이니까 얘는 I2 I1이니까 I2 마이너스 I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되죠. 반대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 얘도 소비하는 거. 루프 2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하는 전압.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해요? 얘는 순수하게 I2가 흐르죠. I2 곱하기 2옴. 2옴 곱하기 I2.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전압이니까 마이너스 2V.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I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I1 플러스 2분의 7 I2 마이너스 2는 0.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볼게요. 2분의 5 I1 마이너스 I2는 2. 2분의 5 I1 마이너스 I2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2. 얘는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I1 플러스 2분의 7 I2 마이너스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연립방정식은 지금 2분의 5 맞춰요. 여기에 전체 곱하기 2분의 5를 합니다. 2분의 5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곱하니까 4분의 35 는 5가 되죠. 전체를 2분의 5로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식 풀어보세요. 다시 요것하고 요것을 연립하는 거죠. 2분의 5I1 마이너스 I2는 2 마이너스 2분의 5I1 플러스 4분의 35I2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를 하죠. 더하기를 하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4분의 35이고요. 마이너스니까 4분의 4를 빼면 4분의 31은 7이 됩니다. 4분의 31 I2는 I2의 4분의 31은 7이니까 따라서 I2는 7 곱하기 31분의 4하니까 31분의 28 31분의 28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죠. 네, 한번 지금 해설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연립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혹시나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한데, 네, 공무원 시험 같은데 이런 게 좀 나오죠. 64번입니다. 다음에 비정음파 전압 전류로부터의 평균 전력 P는 얼마인가?입니다. P는 뭐요? P는 V1 I1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뭐 V2 I2의 코사인 세타 2. 이때 시로값.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예. 그래서 봅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일단 기본파. 얘는 3고조파. 얘는 5고조파입니다. 얘도 기본파. 얘다 3고조파. 얘도 5고조파입니다. 그러면 뭐 복잡하게 보긴 해도 천천히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V1, I1 지금 보시면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가 있으니까요. V1, I1 코사인 세타 1, V3, I3 코사인 세타 3, V5, I5 코사인 세타 5가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요. V1 얼마? 최대값이 100이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 I1은 루트 2분의 20. 코사인 세타 1. 위상차는 얼마요?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됩니다. 맞죠?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빼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니까 3분의 파이가 되죠.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플러스 V3, I3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5 곱하기 얘는 3분의 파이고 얘는 6분의 파이요. 얘는 60도고 얘는 30도입니다. 빼기 하면 얼마요? 30도. 6분의 파이가 됩니다. 5고조파는 이렇게 보시죠. 5고조파는 루트 2분의 25와 루트 2분의 10은 문제가 없는데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죠. 맞죠? 코사인은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 네. 코사인은 사인 플러스 90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혹은 코사인 사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90도를 더하거나 빼주는 거죠. 그럼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뭐가 된다?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90도를 더하는 거죠.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 마이너스 60도에서 90도는 플러스 30도. 얼마?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0도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90도를 더한다. 즉 2분의 파이를 더한다.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 되죠. 네, 그래서 283.5W가 됩니다. 1번. 65번. 어떤 회로 소자의 전압이 VM 코사인 오메가 t일 때 전류가 IM 싸움 오메가 t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 한 개의 소자만 사용했을 때 이 소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했는데 딱 봤을 때 세타가 똑같다고 해서 위상차가 없다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압이 VM의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으로 바꾸죠.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비교가 되니까. 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고 전압은 90도입니다. 즉 V가 I보다 90도 앞선다가 되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건 뭐예요? L부하죠. L부하. 저항이면 똑같고 콘덴서면은 90도 전압이 뒤지는데 전압이 앞서기 때문에 L부하, 인덕터가 됩니다. 65번에는 3번. 66번입니다. 이 전력계를 이용한 평형 삼성회로 전력이 각각 500W,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몇 %인가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죠. 피상전력은 뭐예요? 피상전력은 200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500과 300이 피상전력, 유효전력은 500 플러스 300. 피상전력 2배의 루트에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 마이너스 500 곱하기 300. 계산하면은 0.9177이니까 곱하기 100%를 하면은 몇 퍼센트나 물었기 때문에 9% 하면 91.8%가 된다. 이 전력계법은 뭐 회로에서도 하지만요, 실기에서 나오는 회로 부분이 많이는 없는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는 없는데, 이 전력계법 부분은 실제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회로 이론하고 넘어간다, 뭐 잊어버린다가 아니고 꼭 실기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67번입니다. R의 직료열에서 직료율은 5V를 T는 여기서 인가했다. IT는 50에 1마이너스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T 미리암페어였다. 이 회로의 저항은 처음 값의 2배라면 시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R의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이죠. R분의 L입니다. 그럼 저항값을 2배로 하면은 시정수는 어떻게 돼요? R이 2배가 되면은 시정수는 2분의 1배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보세요. 원래 공식이 뭐냐? 원래 이 공식의 폼이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L분의 RT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T 빼고 마이너스 T 빼면 요거 20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이 L분의 R이잖아요. 맞죠? L분의 R. 즉 L분의 R은 20 곱하기 10i 마이너스 3승입니다. 시정수는 뭐예요? 시정수 R분의 L이죠. 따라서 시정수는 R분의 L이니까 이것의 역수 20 곱하기 10i 마이너스 3승분의 1입니다. 얼마예요? 20분의 1000하니까 50세커인데 저항값을 2배로 하면 시정수는 2분의 1배가 된다. 얼마? 25세커가 됩니다. 6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과도현상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68번 블록선도 변환이 틀린 것은 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죠. X3는 X1과 X2가 더해져서 G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G 곱하기 X1 플러스 X2.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얘 뭐예요? X3는 X1G 플러스 X2G. 1번 맞죠? 네, 1번 맞습니다. 2번은 어떻게 되느냐? X2는 X1G. 그렇죠? 그냥 씁니다. X2는 X1G예요. 그러면 어떻게? X2는 X1G가 되고 X2는 X1G. 어렵지 않죠? 네, 맞습니다. 3번에 X2는 X1G. X1에다가 X2 곱한 것이 X2가 됩니다. 그래서 X2는 X1G가 되고 X1은 그대로 X1인데 어떻게요? 여기 X1G에서 G분의 1을 곱하니까 X1G 곱하기 G분의 1 하니까 그대로 X1이 됩니다. 3번도 맞아요. 4번 X3는 어떻게 돼요? X3는 X1G와 여기 X2가 더해진 거죠. 이것은 X3가 X1G 플러스 X2가 더해진 건데 이거 볼게요. 이거 X3는 X1G 그 다음에
요거 뭐요? 더해진 거죠. 플러스 x2g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것은 4번이에요. 네. 조금 뭐 1번, 2번, 3번, 4번 모두 고려해 봐야 되지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9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의 역률인데 지금 뭐요? RC 병렬 회로잖아요. RC 병렬 회로의 역률을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RX 직렬 회로다. 직렬에서 역률이 코사인 직렬에서는 뭐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이 역률이잖아. 직렬에서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 병렬에서는 뭐요? 병렬에서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잖아. X. 병렬에서. 그래서 직렬과 병렬 요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RC 병렬이면은 RC 병렬이니까 요거 XC. XC는 얼마? XC는 정전 종료에 의한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따라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분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조금 어떻게? 분모 분자에 곱하기 오메가 C를 곱해요. 오메가 C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약분이 되어서 1입니다. 분자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오메가 C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C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 C의 제곱이 되죠.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따라서 R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C의 제곱하니까 얼마? R 제곱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C의 제곱이고 오메가 제곱 C의 제곱하니까 약분이 되죠. 얘기들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하니까 얼마? 정리하면은 루트에 오메가 RC 전체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69번에는 1 플러스 오메가 C와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69번에는 4번입니다. 70번 무손실 선로에서도 감쇄정수를 알파, 위상정수를 베타라면 베타의 값은입니다. 무손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파정수 하면은 알파 플러스 J 베타죠. 실수 부분이 알파, 허수 부분이 베타인데 알파가 뭐요? 크기의 감쇄정수고 베타가 위상정수입니다. 얘가 뭐냐? 루트의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잖아요. 알파 플러스 J 베타는 루트의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인데 무손실 선로니까요. 한번 볼게요. 얘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는 뭐다? G 플러스 J 오메가 C잖아요. 여기에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인데 무손실에서 R과 G가 없습니다. 0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에 J 오메가 L, J 오메가 C 하니까 얼마? J 오메가의 제곱 LC는 J 오메가 루트의 LC예요. 맞죠?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했는데 J가 붙었습니다. 여기 지금 J가 있죠. J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베타가 된다는 거죠. 베타. 그래서 베타는 뭐다? 오메가 루트 LC.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그래서 70번에는 3번. 71번. 이산 시스템에서의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산 시스템 뭐요? 이렇게 해서 1, 1, 1, 1. 그래서 이러한 반지름이 이런 단위원에서 얘가 안정, 얘가 임계 안정, 그리고 얘가 불안정이죠. 불안정. 그러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입니다. 특성 방식의 모든 근이 Z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71번에 3번.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고 꼭 맞춰주셔야 돼. 제어공학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어려운 제어공학 문제들 많은데 요거는 그래도 누구나 보면 반가운 문제거든요. 앞에서 그림 그렸던 것 있죠. 그것만 좀 떠오르시면서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2번입니다. 2단자 임피던스 함수 ZS는 S 플러스 4,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3일 때 0.1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3. 따라서 72번의 0점은 4번 마이너스 3. 이런 문제도 있어요. 반갑죠. 13번 전달함수가 RS분의 CS, S가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인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몇 라디안 퍼 세커인가 합니다. 감쇄 진동 주파수 오메가 D는 오메가 D를 구할 때 오메가 D는 오메가 N 루트의 1 마이너스 이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N이 고유 주파수예요. 고유 주파수고 지금 여기에 감쇄비 지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 오메가 N과 지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전달함수가 MS를 할게요. MS가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인데 우리가 얘를 원래 기본 공식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제곱 플러스 2배 다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기본 공식이.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오메가 N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오메가 N의 제곱자리에 25가 있습니다. 오메가 N의 제곱자리에 25가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 N은 얼마? 5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에 오메가 N 자리에 오메가 N 자리에 6이 있잖아요. 6. 오메가는 얼마였어? 조금 전에 얼마? 얘는 5로 구했죠. 그럼 얼마? 이타 곱하기 10. 10이 6이요. 따라서 저는 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6. 그러면 구할 수가 있죠. 얼마? 5 곱하기 루트에 1 마이너스 0.6을 하니까 0점 제곱이죠. 0.6 제곱을 하니까 얼마? 4가 됩니다. 4. 그래서 감쇄 진동 주파수는 답이 4가 돼요. 4. 네. 13번에는 2번이 됩니다. 요 기본 공식 이거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제어공학에서 버리면 안 돼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74번입니다. 그림의 신호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지금 신호흐름 선도가 있는 미분 방정식으로 바로 바꿀 수가 없죠. 뭐? 전달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 전달함수를 구하는데 뭐요?
1 마이너스 분해입니다. 마이너스 분해해서 일단 분자는 순방향이죠. 순방향 뭐요?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1하니까 얼마? S제곱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일단 서로 만나지 않는 피드백은 없죠. 피드백이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이 피드백은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S분의 3. 그 다음 이 피드백은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S제곱분의 2.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은 S제곱분의 1에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얼마? 플러스 S분의 3 플러스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간략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S제곱을 곱해요. S제곱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1이고요. 분모는 S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S가 남죠. 3S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뭐다? RS 입력분의 출력 CS가 되는 거죠. CS가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출력 CS는 이렇게 지금 RS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곱하기 CS예요. 얘가 라플라스 변환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의 함수 RT는 어떻게 해요? RT는 S제곱을 어떻게 해? T제곱분의 D제곱 CT 3배 S는 DT분의 DCT 2배의 C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RT는 DT제곱분의 D제곱 CT 플러스 3배 DT분의 DCT 플러스 2배 CT인데 제가 이런 문제에서 끝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수가 얘는 1 플러스 3 플러스 2죠. 요 개수만 보더라도 보기에서 찾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1 플러스 2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74번에는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74번 답 1번이고요. 계속해서 75번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K에 대한 페루프 전달함수 TS가 RS 및 CS의 감도입니다. 감도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먼저 지금 K가 변화할 때 T의 전체적인 감도를 얘기하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S의 KT는 무슨 의미냐면 K가 변할 때 T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T분의 K에 DK분의 DT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은 지금 블록 선도에서 T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T는 어떻게 해요? T는 1 마이너스 분의 순방향 뭐요? 순방향은 KG죠. KG고 피드백은 뭐요? 이렇게 하니까 KGH의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KGH가 됩니다. 따라서 K의 변화에 대한 T의 전체 감도는 T를 구했죠. T분의 K의 DK, DT 뭐냐? T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요. 돼요? 전체 전달하면서 TS를 구했습니다. 1 플러스 KGH분의 KG를 구했고 K에 대한 감도는 뭐다? T분의 K의 DK분의 DT라고 했죠. T는 뭐요? 1 플러스 KGH분의 KG고 분의 K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K가 약분되죠. K가 약분되니까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G분의 1 플러스 KGH가 됩니다. 그래서 G분의 1 플러스 KGH 곱하기 얘가 문제인데 DK분의 DT입니다. 1 플러스 KGH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분수의 미분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분수의 미분은 뭐나?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요. 방법. 분수의 미분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그래서 보세요. 1 플러스 KGH분의 KG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분모 제곱. 1 플러스 KGH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KG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KG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G가 남죠. G. 그 다음에 곱하기 분모 1 플러스 KGH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자 KG 그대로 곱해주고 분모 미분 1 플러스 KGH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KGH의 제곱분에 G 곱하기 1 플러스 KGH 마이너스 KG 곱하기 1 플러스 KGH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1은 없어지고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GH가 되는 거예요. GH.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은 1 플러스 KGH 제곱분의 G 플러스 KGGH 마이너스 KG의 GH 하니까 정리하면 1 플러스 KGH 제곱분의 G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T분의 DK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G가 약분되고 1 플러스 KGH, 1 플러스 KGH 제곱이니까 1 플러스 KGH 하나 약분돼서 1 플러스 KGH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는 1 플러스 KGH분의 1이에요.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미분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답은 1 플러스 KGH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런 감도 같은 경우는 제어공학에서 조금 어렵게 생각한 이유가 미분 과정이 좀 어려워서 힘들게 느껴지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요것만 좀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몇 번 연습하시면은 또 됩니다. 근데 감도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좀 당황하시거나 뭐 자신감 없어지지 마시고 한번 마음 잡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번. GS,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궤에서 근궤적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이라면 이렇게 되죠. 이 근궤적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점근선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실수축과의 교차점. 이걸 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수축과의 교차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델타라고 했을 때 P-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점과 0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려면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4개. 0점은 S가 0이 되려 분자가 0이 되려면 S는 1이 돼야 됩니다. 1개. 따라서 분자는 여기에서 P-Z는 개수로 얘기합니다. 4-1분의 여기서 시그마 P, 시그마 Z는 다 더하라는 거예요. 시그마 P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0 더하기 0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점을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얼마? 3분의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76번 실수축과의 교차점은 공식 이거요. P-Z 때문에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 그래도 점근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일 겁니다. 실수축과의 교차점 구하는 거. 77번 특선 방정식. 이것도 회차마다 꼭 나오는 것 같아요. 24년에 치러진 CBT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A죠, A. 따라서 특성 방정식군 SI-A를 구하면 SS의 00 A가 얼마? 2 0.5의 2입니다. 뺍니다. 얼마? S-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5에 S-2가 0을 구해요. 그 얼마냐? S-2에 S-2 빼기 2 곱하기 0. 마이너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0.5 하니까 1이죠. 1인데 마이너스 1. 얼마?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면 곱하기 해서 플러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S 마이너스 3 S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따라서 S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특성 방식 1이죠. S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S는 3 S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는 1과 3입니다. 77번에 1번 1, 3 78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입니다. 라플라스 변환됐을 때 초기값 얼마요? 초기값은 리미트 S를 리미트 S를 초기값은 무한대, 최종값은 0을 보내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수에서는 최종값이 T를 무한대, 그 다음에 초기값이 T를 0으로 보내지만 라플라스에서는 초기값이 S를 무한대, 최종값이 0을 보내요. 여기에 S에 FS. 그래서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S에 FS 얼마? IS죠. 2의 S에 S 플러스 6분의 10입니다. 그러면 S 약분되고요. 하면 6 남죠. 6. 그래서 얼마? S 플러스 6분의 6인데 여기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대로. 그럼 얼마? 결국 무한대분의 6이죠. 무한대분의 6. 무한대 6 더해봤자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6은 0이 됩니다. 78번에는 초기값 4번 0이 됩니다. 79번 GHJ 오메가가 1 플러스 2J 오메가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K 2등 여유가 20대 10에 즉 뭐다? 20 로그의 GH 20입니다. 이때 K 값은 얼마냐? 오메가가 0이래요. 오메가가 0이니까 보세요. 1 플러스 2J 오메가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K에서 오메가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 1분의 K죠. 그럼 이때 GH J 오메가는 얼마? K입니다. K. 그래도 구하기 쉽죠. 즉 20 로그의 K분의 1이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 K분의 1이 얼마야 돼요? 20 곱하기 1이
20이니까 로그의 K분의 1이 1이어야 되겠죠. 로그 10의 뭐가 1이에요? 로그 10의 10이 1이죠. 따라서 K분의 1이 10입니다. 얼마? K는 10분의 1, 0.1, 10분의 1. 그래서 79번에 이등록 20대일 때 K는 값은 10분의 1이다. 예, 어렵지 않게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적분 시간이 우리가 TI죠, TI. TI가 2고요. 비례 감도가 K예요, K. 비례 적분 동작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에 동작 시간 XT를 2T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냐? 난 초기 조작량은 0인데요. 지금 적분 비례입니다. 비례 적분 요소라는 거죠. 비례 적분 요소에서 비례 적분 요소에서 YT니까 YS. 라플라스 변화해서 어떻게? K의 1 플러스 TIS분의 1의 XS가 됩니다. 비례 적분 요소의 조작량 공식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거 K가 2예요. K가 2. 1 플러스 TI 적분 시간이 2초야 그랬죠. ES분의 1이고 XS가 뭐냐면 동작 시간 XT가 2초예요. XT가 2초인데 라플라스 변환은 XS 얼마? 2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T는 얼마? S제곱분의 1이죠. 거기에 2 곱하니까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곱하기 S제곱분의 2. S제곱분의 2.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먼저 보면 S제곱분의 4니까 S제곱분의 4니까 곱하면 S제곱분의 4죠. 그래서 어떻게? S 세제곱분의 2 플러스 S제곱분의 4 하니까 S제곱분의 4.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네요.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S 세제곱분의 2 플러스 S 제곱분의 4. 그럼 S 세제곱분의 2는 어떻게 돼요? 얘는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하면 S 제곱분의 2고 S 제곱분의 4는 얼마요? 4배의 S 제곱분의 1은 T가 되죠. T.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가 됩니다. T제곱 플러스 4T. 그래서 비례 적분 요소의 조작량 공식 있죠.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적분 시간 이 공식만 암기하면은 안 되고 적분 시간이 TI다. 비례 감도가 K다. 그다음에 입력이 동작 신호가 XS다라는 것까지 뭐 완벽하게 기억하셔야지 공식만 하면 공식 묻는 문제도 절반은 나옵니다. 그건 맞출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식과 함께 각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